제 이름은 박정우, 올해 62입니다. 지금은 중견기업의 회장으로 불리지만 불과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만든 가정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무너질 줄은. 저와 아내 윤미경, 우리는 30대 초반에 만났습니다. 결혼 25년 차, 남들이 보기엔 참 안정적인 부부였죠. 저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고, 미경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아들 하나 잘 키우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건강 챙기려는 줄 알았습니다. 퇴근 후 저녁 늦게까지 운동하고 오곤 했죠. 그때까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 알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꼭 나와요. 그날 입었던 원피스 입고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지훈 트레이너. 그 이름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며칠 후 전 아무 일 없는 척하며 미경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젊은 남자와 찍은 셀카들이 빼곡했습니다. 둘이 웃으며 포옹하고 여행을 다녀온 사진까지.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했다면 제 감정이 폭발했을 테니까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란 건가? 다음 날 저는 퇴근 후 조용히 그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데 미경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옆엔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은 팔짱을 끼고 웃으며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미경아. 그녀는 순간 굳더니 황급히 팔을 뺐습니다. 아, 여보, 이게 지훈이란 놈은 비웃듯 말하더군요. 형님이세요? 그 한마디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울며 말했습니다. 나도 여자인데 여자로서 대접받고 싶었어. 당신은 늘 일만 했잖아. 그 말은 제 가슴에 칼로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난 가족을 위해, 그녀와 아들을 위해 일했을 뿐인데, 그게 죄라면 난 죄인이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을 나가 그 남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배우자 외도 사유로 인한 협의이혼. 그녀가 먼저 냈습니다. 그녀는 제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선택이었다고. 그날 제 손에 있던 펜이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빠르게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젊은 남자와 함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SNS에 호화로운 사진을 올렸죠. 이제 진짜 나답게 살 거야. 내 인생의 봄이 왔다. 그 문장들이 칼날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걸 어쩐지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후 제 삶은 바닥이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회사는 부도 위기였습니다. 거래처는 하나둘 떠났고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배신보다 더 아픈 게 무너지는 자신을 보는 일이라는 걸.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절망 속에서 이상한 각성이 찾아왔습니다. 다 잃었으니 이젠 무서울 게 없다. 그날 이후 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폐업하는 가게들을 찾아가 헐값에 인테리어 자재를 사들였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을 직접 뛰고 페인트 칠부터 청소까지 혼자 했습니다. 누구도 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만은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하루 3시간 자며 버틴 끝에 작은 시공업체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름은 정우건설. 그 이름엔 제 모든 각오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첫 대형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지방의 낡은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였죠. 그 일을 계기로 제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품질로 승부하니 입소문이 퍼졌고 하나둘 대기업 협력사까지 연결됐습니다. 5년 후 제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건설 대표이사 박정우. 그때쯤 우연히 그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 지훈이란 놈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갔다더군요. 미경은 그 뒤로 홀로 지내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통쾌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그렇게 돌아오는 법이지. 하지만 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사이 중견기업 회장 자리까지 올랐다는 사실을. 그리고 10년이 지나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사람이 절망의 끝에 서면 2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거나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거나 저 박정우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무너진 뒤 제 안엔 오로지 다시 살아남겠다는 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믿음도 다 무너졌지만 자존심만큼은 남겨두자.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혼 직후 제 회사는 거의 폐업 상태였습니다. 직원 3명이 남았고 그마저도 다음 주 월급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한켠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박정우, 넌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쓴 그 한 줄이 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 새벽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페인트통을 들고 허리 굽혀 벽을 칠했습니다. 직원 대신 일했고 청소부 대신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일당 10만 원짜리 현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죠. 회사가 망했는데 아직도 버틴다고? 그 나이에 새 출발이 되겠어? 하지만 그 비웃음이 오히려 제 연료가 됐습니다. 날 비웃던 사람들 위에 올라서겠다. 3개월 후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폐공장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따냈습니다. 단가는 낮았지만 저는 그 일을 목숨 걸고 했습니다. 직접 벽돌을 나르고 창틀을 갈아 끼웠습니다. 밤에는 도면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때 제 손엔 늘 상처가 있었죠.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건 배신이 남긴 흉터가 아니라 재기의 증거다. 공사가 끝난 날 발주처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시공은 처음 봤어요. 다음 달 본사 공장도 맡아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때부터 제 사업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정우건설은 직원 15명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수익도 나기 시작했죠. 그때 전 다짐했습니다. 이젠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일하자.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운이 따라오기 시작한 게 어느 날 오래된 거래처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 큰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 해보겠소? 그건 지방에 새로 짓는 산업단지 시공이었습니다. 규모가 달랐죠. 수십억짜리 공사.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보증금도 부족했고 자재비도 없었습니다. 은행은 신용불량자 취급을 했고 지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은 사람은 현장 소장 출신의 늙은 기술자 최 과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한때 바닥 찍어봤습니다. 이 일 같이 합시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낮에는 공사, 밤에는 서류. 눈을 감으면 철근 냄새가 났습니다. 몸이 무너질 만큼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공사는 기한보다 한 달 먼저 완공됐습니다. 발주처는 놀랐죠. 그 공사 하나로 정우건설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 후 3년, 우린 매년 매출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직원은 60명으로 늘었고 본사 사무실도 새로 지었습니다. 그 즈음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우 씨? 고개를 돌리니 윤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퀭한 눈빛. 그때 바로 알았죠. 세월이 그녀를 이겼다는 걸. 정우 씨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군.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나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순간 속이 쓰렸습니다. 예전의 미경이라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자존심 강하고 냉정한 여인이었으니까요. 지훈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사람, 나 몰래 대출받고 사기쳤어요. 지금은 감옥이에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삶의 대가였으니까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우 씨, 나 다시 일하고 싶어요. 혹시 당신 회사에 자리 좀 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10년 전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선택이었다고 했죠. 그 말이 그대로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히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내 회사인가? 당신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 이제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받아주자. 다만 감정은 배제하자. 일로만 보자. 그녀를 회계 보조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인의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열심히 일했습니다. 퇴근도 늦게 하고 묵묵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눈빛엔 이상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정우 씨, 예전엔 몰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그녀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랬지. 당신이 떠난 그날부터 난 이런 사람으로 변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땐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 말에 제 가슴 어딘가가 시큰했지만 곧 차가운 현실이 제 마음을 덮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모든 게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이 흘러 회사는 더 커졌습니다. 대기업 협력사로 올라섰고 저는 드디어 중견기업 회장이라는 명패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제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회사가 투자한 신사업 중 하나가 그녀의 친구가 운영하던 업체였고 그 회사의 자금줄을 제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 친구는 미경에게 돈을 빌려줬죠. 하지만 그 돈의 근원이 바로 제 회사였습니다. 결국 미경은 그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서 다시 빚의 늪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제가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이 복수는 폭력도 모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법칙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죠. 배신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녀는 어느 날 제게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 씨,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그때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늦었어, 미경아. 너는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기회를 버린 거야.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눈물을 보며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의 고통을 이긴 사람의 냉정한 해방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녀는 회사에서 조용히 사표를 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 어떤 삶을 살든 그건 스스로 만든 길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일어서는 것이다. 그게 제가 배운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사람은 바닥을 찍어봐야 진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일어선 사람만이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지도 압니다. 저 박정우. 이제 사람들은 절 박 회장님이라 부릅니다. 그 소리가 낯설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이름 세 글자에 담긴 무게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배신의 재에서 피어난 이름이었으니까요. 정우건설은 이제 연 매출 4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건설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 인테리어, 플랜트 설비까지 사업을 넓혔죠. 언론에서도 몇 번 다뤘습니다. 무너진 가장, 자수성가 신화로 돌아오다. 그 제목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자는 몰랐겠죠. 그 무너짐 뒤에 어떤 지옥이 있었는지를. 저는 새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전망 좋은 강남 빌딩 15층.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봤죠. 10년 전 낡은 원룸에서 라면을 먹으며 울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누구도 날 무시 못하겠지. 그 즈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 공무원 입찰 담당 부서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였죠. 이 계약만 따내면 회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입찰 경쟁사 중 하나가 미경의 전 연인이 운영하던 회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놈 최지훈. 감옥에서 나온 뒤 작은 리모델링 업체를 세워 근근히 살고 있었죠. 그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세상은 참 돌고 도는 법이었습니다. 입찰 설명의 날, 그는 제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 사장님. 아니, 이제 회장이시죠? 그 비아냥에 전 담담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군. 살아있었네. 죽을 뻔했죠. 뭐,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능청스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초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세월에 지친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옛 정 때문에 회사 서류 정리를 도와주고 있다더군요. 그녀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나보다 위에 있군요. 그 인식, 그 순간 묘한 쾌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10년 전 내가 느꼈던 굴욕의 반대 감정이었죠. 입찰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를 명예의 무대로 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최지훈이 이기면 그건 세상의 배신자들이 다시 성공했다는 신호가 될 겁니다. 난 그걸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간 우리 팀은 밤낮 없이 준비했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품질은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술 설명서, 공법 자료, 시공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직접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당일 심사위원들이 놀랄 만큼 완벽한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정우건설 낙찰. 최지훈의 회사는 탈락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의 얼굴엔 억눌린 분노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은 겁니다. 그는 씁쓸히 웃더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게 익숙한 번호 하나가 걸려왔습니다. 윤미경, 정우 씨,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진 목소리였죠. 다음 날 우리는 오래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예전의 고급스러움은 어디에도 없었죠. 지훈이 다시 망했어요. 이번엔 빚이 커요. 나도 같이 엮였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손에 쥔 영수증에는 2천만 원의 빚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오래 묵은 감정이 일었습니다. 연민, 분노, 그리고 묘한 쾌감. 미경아, 10년 전 너는 내게 말했지. 나도 여자로서 대접받고 싶었다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랬지. 근데 이제 알겠어? 사람이 진짜 대접받는 건 사랑이 아니라 존중 때문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과거의 오만함을 씻어내듯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빚 갚는 데 써. 그 대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손을 떨며 받았습니다. 정우 씨,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 이제 늦었어. 그리고 나는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제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정우건설은 해외 진출까지 성공하며 연 매출 1천억 원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임직원 200명, 전국 지사 7곳, 언론에선 기적의 남자 박정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우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배신으로 시작된 인간의 재건 스토리였으니까요. 어느 날 신입사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인생의 비결이 뭔가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신당하면 울지 말고 숫자로 복수해라. 그 말에 직원들은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눈물보다 무서운 건 성공으로 보여주는 복수니까요. 그날 밤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속 어딘가에 아직도 누군가 절 원망하며 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버린 사람은 결국 자신을 버린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을 믿은 사람은 세상을 얻는다. 그게 제가 살아서 배운 진리였습니다. 미경이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유일한 교훈. 정우건설은 연 매출 400억을 넘어섰고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중견기업 회장 박정우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과거를 모르고 오직 성공한 회장만 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 성공 뒤에는 배신과 분노, 그리고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바라보며 정우 씨, 이번 거래처 자료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서류를 넘기다 내 눈이 멈췄습니다. 회사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할인인테리어.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도 꿈틀대고 있구나.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 회사 혹시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검토만 해라. 나는 담담히 말했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인인테리어 대표 미경과 그 남자 내연남 할인인테리어의 실질적 경영자 최지훈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예전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지훈이 서 있었고 그는 여전히 교활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우 씨. 그녀의 인사에 나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그녀가 냉정하게 말하던 장면, 그때 느낀 분노와 좌절이 스쳤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꾸 없이 회의실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일부러 할인인테리어가 참여한 산업단지 입찰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미경과 최지훈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입찰 조건은 이미 검토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덮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귀사는 이번 프로젝트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정우 씨, 이렇게까지 필요할까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선택한 일,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내가 흘린 땀과 노력, 그 모든 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지훈은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교활했지만 내 눈에는 이미 패배를 직감한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인인테리어는 주요 납품처 계약에서 연이어 탈락했습니다. 미경은 회사 내 신뢰를 잃었고 최지훈은 더 이상 회사를 이끌 명분이 없었습니다. 업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전처 미경,
할인 인테리어 위기. 회장 박정우 복수 성공. 나는 그 소문을 듣고도 아무 감정 없이 창밖 불빛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균형을 잡아가는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미경은 회사를 통해 나를 직접 만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정우 씨 제발 부탁드려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은 이미 끝났고 내가 선택한 길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는 무너진 얼굴로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날 배신했던 눈빛이 이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눈빛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무실을 떠난 뒤 나는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할인 인테리어 주요 거래처 계약 철회, 신사업 투자금 회수, 회사 내부 구조 조정으로 재정 압박 극대화. 모든 과정은 법과 계약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폭력도 모욕도 없었습니다. 단지 냉철한 현실과 숫자로 복수를 완성한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업계 관계자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박 회장님, 할인 인테리어는 이제 사실상 재기 불가 상태라고 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인생의 복수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완전히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미경과 최지우는 아직 어디선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들의 몰락은 스스로 완성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회장 박정우로서 과거의 상처와 배신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건설은 이제 연 매출 1천억을 돌파하며 중견기업에서 업계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 이름 박정우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남자의 이름이 아니라 능력과 존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앞에는 과거의 흔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할인 인테리어 대표 미경과 최지훈이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떨리는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화장을 짙게 했지만 눈빛은 이미 예전의 당당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최지우는 여전히 교활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우 씨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미경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은 채 서류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난 10년간의 배신과 좌절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은 끝났고 제가 선택한 길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지우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할인 인테리어의 주요 계약은 모두 철회되었습니다. 법과 계약에 따라 조치를 취했습니다. 귀사는 이제 재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필요했나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과거 당신이 제게 했던 선택과 배신은 오늘의 결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인 인테리어는 주요 납품처를 잃고 재정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미경은 직원들의 신뢰를 잃었고 최지우는 더 이상 회사를 이끌 명분이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세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우 전처, 완전히 몰락 박정우, 회장 복수 성공. 나는 그 소문을 듣고도 창밖의 야경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에는 분노도 쾌감도 아닌 묵직한 해방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사무실에서 임직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혼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 속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진짜 힘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힘에서 나온다. 나는 오래전 배신당한 나를 떠올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을 버린 사람은 결국 자신을 버린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을 믿은 사람은 세상을 얻는다. 그날 밤 집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미경과 최지훈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할인 인테리어는 완전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그들은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전 바닥에서 시작한 내 인생은 이제 정상에서 완전히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과거가 아닌 미래다. 정우건설과 나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창밖 불빛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무자비하지만 나는 그 위에서 냉철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정우건설은 이제 중견기업을 넘어 업계에서 주목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나는 회장으로서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의 나와 달라진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10년 전 배신으로 무너졌던 나는 그때의 절망을 딛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복수와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비서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해외 진출 프로젝트가 준비되었습니다. 기존 건설 사업뿐 아니라 복합상업시설 개발까지 포함된 큰 규모입니다. 나는 서류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과거를 증명하는 복수가 아닌 우리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후 나는 우연히 미경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할인 인테리어 파산 이후 작은 화장품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의 교만과 오만은 사라지고 조금은 겸손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결국 자신을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정우건설은 국내외에서 신뢰를 쌓으며 성장했습니다. 임직원들은 열정을 다해 일했고 나 역시 회장으로서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과 투자 기회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밤이 되면 나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배신과 굴욕, 복수의 순간들은 이제 내 안에서 하나의 교훈과 힘으로 남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 이제는 진정한 삶을 위해 나와 내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겠다. 정우건설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고 나는 회사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경과 할인 인테리어의 사건은 나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진정한 삶의 만족은 자신의 성장을 통한 자유와 책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사무실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출근을 했습니다. 정우건설의 회장실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도시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치열한 세상이었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성공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닫아주지만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한다. 며칠 뒤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예전에 회장님 전 부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잠시만이라도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순간 심장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그 이름 미경.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처럼 희미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의 인생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만나봅시다. 오후 늦게 카페 한쪽 자리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소박한 차림의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눈가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잡은 손을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 씨,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그 시절의 일은 우리 둘 다 그만 놓아줍시다. 그녀는 눈가에 눈물을 맺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참 부끄럽고 또 대단하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공은 복수의 결과가 아니라 다시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던 제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오랜 미움과 분노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나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정우건설은 사회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나는 무대 위에서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나는 복수의 회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세우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무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추었습니다. 나는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했던 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성공하고 복수하고 이제는 용서에 이른 나의 인생. 모든 것이 완전한 원을 그리듯 이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진짜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겁니다. 그날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미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깊은 평화와 따뜻한 미소가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새벽마다 공원을 걷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인생이란 건 결국 지나가는 계절 같구나. 젊을 때는 뜨겁고, 중년엔 무겁고, 노년엔 따뜻하게 남는구나. 이제 내게 중요한 건 더 이상 복수나 경쟁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느냐가 전부입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나와 조금 멀어졌었지만 이제는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은 조금 놓으세요. 우리랑 여행도 가고 손주도 좀 봐주세요.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이제는 나보다 너희 세대의 시간이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덮는 따뜻한 화해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